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주무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상원 신부의 철학 이야기 윤리에 대한 주제로 쭉 다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즌 2 신부님께서 나눠주실 것은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이 과연 무엇인가, 뭐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정치 철학이 뭔가요? 예, 지난 시즌, 거기서 한 거는 이제 윤리를 포함해서 그 좋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빠졌던 게 그 정치입니다. 예, 정치적인 삶이죠. 이 시민들의, 우리들의.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는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학하고 정치 철학 혹은 뭐 보통 영어로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부르죠. 정치학을. 정치학. 그거하고 이 정치 철학하고 뭐가 다른가? 일단 그 정치 철학은 아주 특정한 주제를 다룹니다. 뭘 다룰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요. 정치 그러면 뭔가 전문적인 영역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 뭐 그러면 복잡해 뭐 지겨워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정치는 인간 삶에서 뺄 수 없다.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분식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 철학이라는 게 당연히 정치니까 정치입니다. 정치 주제가. 근데 정치란 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뭔가? 그러면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다양하고. 그런데 일단 뭐라고 부르든 간에 정치적인 것들을 핵심 중에 하나는 그 힘, 권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요새 그 이렇게 여성주의 그 정치학이나 정치 철학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권력, 힘 그런 게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개인적인 관계에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도 정치학에 들어가요. 가족 안에 권력이 생기니까요. 남녀도 있고 뭐 남편 뭐 부모 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정치 철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혹은 정치학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려는 것은 그 권력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권력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거든요. 국가가 없는 사회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있거든요. 현재는. 옛날에는 부족 국가 뭐 이렇게 들어갔고 국가 형태가 없었잖아요. 뭐 국경도 없었고. 그래도 뭐 힘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조직체는 있죠. 부족이라는. 그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가 다 있고. 그래서 국가인데 그래서 좀 뭐랄까 특정하게 보는 거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어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고 뭐 국민들이고 뭐라고 하든 간에 권력 안에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주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권력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다양한 구성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크게는 그 권력을 다루는데 이 권력이 꼭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 개방된 질문으로 보고 일단 국가가 관련돼 있다. 정치 권력으로서의 국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탐구를 하는 거죠.
일단 그 국가를 이야기하면 일단 국가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뭐가 있죠? 국민, 영토, 또 뭐가 있죠? 주권. 주권. 예, 그 사회 시간인가 거기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이거죠. 국가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요. 정치 철학이니까. 왜냐하면 보통 옛날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정치 철학에서 다루는 게 뭐냐? 저기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보통 영어로 who gets what 그래요. who gets what. 예,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얻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무엇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재화를 말합니다. 예, 물질적인 재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 철학에서는 혹은 좀 넓혀서 어떤 정치 공동체가 그러니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화, 그 다음에 권리, 자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화는 아니지만 굿즈예요. 예. 그래서 크게 물질,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정치 공동체 안에서 배분되는가? 누가 무엇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 누가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고 누가 어떤 자유를 가져야 되느냐. 이때 자유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유가 보통 영어로 freedom, liberty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liberty를 보통 얘기해요. liberty. 차이가 뭐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재화나 물질적인 재화, 그다음 권리, 자유의 배분에 관련돼요. 누가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소유하고 누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권리를 갖고 누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유를 갖느냐.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치 철학에서는 누가 무엇을 갖느냐를 탐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보통 말할 때 says who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 이 권력에 관해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분배되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라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특히 서구가 그런데요. 이게 그 자유주의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에요. 아마 우리도 아마 거기 속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서양에서 나온 전통이고 그 구분이긴 한데.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이게 이제 잔 로크라는 사람이 있죠. 예, 영국의 철학자죠. 이분이 이 통치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서구 자유주의는 대개 이분의 아이디어에 기대고 있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분 말에 따르면 권력이라는 게 뭔가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예, 명령하는 건데 뭘 가지고 명령하냐면 자의적인 게 아니고 법으로. 예, 그래서 법으로 명령하는 권리를 권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개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왜 이걸 했냐. 그럼 거기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 법으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한다. 근데 그런 권리를 가리켜서 권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는 어떻게 나눠져야 되냐? 이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뭐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다루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누가 뭘 갖느냐? 누가 그러니까 무엇을 물질적인 갖느냐? 재화, 그다음에 권리, 자유를 어떻게 배분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갖게 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가 정치적인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행사하느냐. 크게 두 가지. 근데 이게 말은 그런데 가만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이 약간 좀 이렇게 난제가 많아요. 그 안에 그 퍼즐이 많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부님은 재산이 없죠. 거의 없죠. 이거 있잖아요, 사무실. 저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도직을 위한 도구죠, 도구. 그렇죠. 근데 뭐 이 비교가 잘못됐네요. 그 만약에 이 건물주, 건물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주하고 신부님하고 소유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건물주는 신부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죠. 우리 주인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가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건물주하고 이 세입자 사이에 왜 건물주는 이런 사유 재산이죠. 를 갖게 되고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왜 없느냐? 재산이 없는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 정치 철학에서는. 그 법이죠. 사유재산권. 그래요? 네. 사유재산권이 뭐예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유재산권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 복잡한데 재밌어요. 사유재산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원래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산의 기원은 어디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재산을 갖고 있어요. 기원.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죠. 벌었거나 상속해 받았거나 그다음에 뭐 자기가 소득 얻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당대는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누구로부터 뺏었거나 그죠? 전쟁에서 뭐 뺏었거나.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본원적 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이 좀 그렇죠. 어렵죠. 어렵네요. 보면적 본원적 축적, 오리지널 어큐뮬레이션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상태. 역사적인 게 막 결부가 되고 막 그런데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 사유재산의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데 분명한 건 사유재산이 가능하도록 정치적인 권력이 그 역사 안에서 행사가 됩니다. 예. 어떻든 간에 본원적 축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유재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즉 힘센 놈이 뺏으면 되니까. 아주 과하게 말하면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빈곤이 존재하는 거는 그러니까 빈자들이 혹은 부자들이 존재하고 이건 사실 국가가 개입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근데 우리는 뭐 당연한 거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 돈 있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근데 사실은 화폐 자체가 국가의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때문에 이게 생겨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빈부 차이가 생기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일단 그러니까 퍼즐이 뭐냐면 왜 건물주는 나보다 더 돈이 많은가?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탐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이제 뭐 이사 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그 헌법이나 뭐 그 인권 규약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가다가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파란 신호등이 왔을 때 건너야 되잖아요. 뭐 규칙 같은 거니까. 근데 나는 건너가고 싶어요. 빨간불인데. 근데 왜 나는 건너가면 안 돼요? 빨간불일 때. 그건 이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약속, 규약인데 그냥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편리한 문제인데 어떤 경우는 내 자유를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 권력이, 그렇죠. 정부가, 뭐 국가가.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가? 어떤 근거로 국가가 그렇게 하는가? 물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협력의 기준을 만들어서 다 공생한다는 뜻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터무니없이 제약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자유를. 그렇죠. 그래서 뭐 자유라고 하면은 리버티입니다. 내가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남아요. 뭐 이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 발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막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주죠 일단. 그래서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이런 상황에서는 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느 때는 옳아요. 근데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퍼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다루고요. 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치 권력하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돈이 많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고 쳐봐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은 그 돈이 있어야지 출마합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돈이 하도 없는데 어떻게 출마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돈을 벌어요. 그렇죠. 막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해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뽑는다고 할 때 어떤 거에도 우선적으로 가치를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부를 가지고 있는 척도에 따라서 뽑아야 되느냐. 근데 제도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돈 벌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출마를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도 복잡해요. 예. 따지고 보면 뭐 그런 거. 또 하나가 그 권력은요. 보통 정치석에서 얘기할 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확보가 돼야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uthority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하고 그 정치적인 권력이 행사될 때 그 권위라고 부르면은 그 권위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뭐랄까 그 시민들의 자유, 개인들의 자유 간에 상충될 수가 있어요.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실천들이 있죠. 뭘까요?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뭐. 예, 그것도 있고요. 정치 형태로서 아나키스트가 있죠.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권위를 없이도 시민들의 삶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극단적인데 물론 아나키즘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쪽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위 쪽을. 그러면 우리나라 뭐 독재 같은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권위주적인 국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쌍들이 이런 것들이 충돌하거나 그다음에 조화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정치 철학은 이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예, 뭐 이렇게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위가 있다, 권위 체제, 그다음에 우리 자유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거나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느냐 이걸 탐구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탐구하는가 특징이 있어요. 예, 이게 철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합니다. 규범적으로. 예,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정치 철학은 윤리학의 한 분과예요. 예, 그런데 윤리학이 그 주로 다루는 게 규범이잖아요. 규범은 근거 그다음 기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뭇이 있다, 뭐뭇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범이죠. 물론 영미의 뭐 어떤 철학에서는 규범과 이런 당위라고 부르죠. 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과 당위, 규범 사이에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규범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철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뭐죠?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범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학에서는 어떤 정부가 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철학에서는 정부는 국가는 정의로워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정의롭게 국가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치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회가 불평등한가 물어봤을 때 불평등의 여러 가지 척도를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런데 정치 철학에서는 이런 불평등은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is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정치제가 이렇게 있다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can.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should, ought. 그래서 마지막을 다룹니다. 아하. 9번. 네. 예.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예. 정치 철학의. 예. 그러면 그 정치 철학에 지금 should, ouught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 좀 선을 지향하고 있나요? 가치를 지향합니다. 선이라기보다도 가치. 그래서 어떤 정치 철학이든 가치가 전제가 돼 있어요. 예, 어떤 가치,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정치 철학에서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가 구성이 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항상 가치가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 가치에 따라서 정치 철학자들의 정치 철학 연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 철학이 윤리학에 속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아마 우리가 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 제가 여기서 뭐 확정된 정치 철학의 뭐 모든 문제를 뭐 얘기한다기보다도 몇 가지를 제시하면은 우리 그 뭐라고 부르나요? 보시는 분들을 시청자죠. 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정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거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서양에서는 자유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리버테리아니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랄까요, 그 공동체주의, 커뮤니테리아니즘.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보통 큰 전통인데 저는 하나 더 더해서 그러니까 에갈리테리아니즘. 그 평등주의. 이것도 굉장히 큰 뭐죠, 그 가닥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책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네 가지 정도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그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주제별로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역사에 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주로 제가 하는 건 유럽과 미국, 서양이죠. 근대 유럽 근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듣기에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 철학을 그러니까 주제별로 다룬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요. 사회적인 정의, 평등, 그다음에 국가 권력, 그다음 민주주의 형태,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처음 애당초 어떻게 그러니까 제안이 됐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좀 생각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눠주셨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치 철학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없어도 전 법 없이도 살고 뭐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일단 당분간 말씀드릴 것 중에서 아까 정치 철학의 이 특정한 주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그게 정치고 정치적인 것 그리고 그것의 이제 핵심은 권력이에요. 뭐 국가가 있든 말든 뭐 상관없이 하여튼 권력이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 행사되는 방식이 이제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거버넌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통치를 실제로 하려면은 제도가 뒷받침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나 국가라고 좁히지 않고 그러니까 통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 정치 철학자들은 국가를 많이 다룹니다. 국가를. 근데 좀 넓혀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혹은 정부 통치의 그 성격이 뭐고, 그다음에 이 통치가 어디서 기원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탐색을 그러니까 정치 철학의 주제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권위로서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국가도 되고 뭐 정부 지도자도 되죠. 국가는 정치적인 권위가 행사되는 어떤 그 구조이죠. 시스템이죠. 시스템에는 국가의 시스템에는 정부도 있고요, 사법 체제도 있고, 군대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다루려면은 이제 경험 과학인 정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하. 사회학이나.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치책, 폴리티,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폴리티가 북한 같은 정치체도 있고요, 체제도 있고, 뭐 우리 같은 나라도 있고, 뭐 스웨덴 같은 나라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체제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를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 그다음에 실천, 네. 그다음에 규율, 네. 제도 네.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우리 함께 살아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건 함께 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화가 문제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권력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나 자유 포함해서 네. 그 물질적인 재화 네. 이게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소유하고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누가 소유하는지 어떤 규칙에 따라 이런 것이 배분되는지 네. 소유하는지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그 국가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재화가 분배되는 방식을 네. 이렇게 그 매니지하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정치 체제가 국가가 혹은 정부가 소득세 보통 누진은 하잖아요. 네. 예, 많이 벌면 많이 네.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을 벌어도 1,000원 내야 되고 네. 뭐 1억을 벌어도 1,000원 내야 된다. 그런 정치체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등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영향을 진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협력해서 사는 데에는 배분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세 가지에 그러니까 재화나 권리, 자유 다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 조정할 수 있는 예, 그 뭐죠 기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제가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라기보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헌법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남녀공화국이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공화 남녀가 같이 산다. 그것도 아니가. 예, 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정부 형태 있잖아요. 네. 예,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고, 그다음에 의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돼 있다. 이거 네. 뭐 다 누구나 다 그런 그렇죠. 거 다 네. 아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방식의 정부 형태, 네. 예, 이거는요 사실은 좀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임시정부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여러 예. 가지 축적을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좀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이미 있는 건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냐고 이게 왜?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 중심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투표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부 형태는 이게 그냥 뭐 지고불변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예. 또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죠? 만약에 지난 한 10년 예. 이상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예.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도 있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예. 지키지 않았잖아요. 네. 예, 않거나, 혹은 그때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정치적인 대표자들을 감시해야 되는 뭐가 있죠, 우리가? 시스템? 그 뭐라고 부르죠? 저쪽은 책임이 있고 우리는 의무가 있고. 예. 예. 의무를 만약에 소홀히 했다거나 예. 그럼 붕괴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예.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무를 감시할 의무.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감시하지 않으면 예.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바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요. 아주 밀접하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사실상 그냥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치 철학의 입장에서는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정부는 이런 책임이 있고 우리는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삐그덕거리면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또 하나가 이게 정치적인 지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예, 정치적 지식은 어디다 쓰냐면 무엇이 좋은 정부이고 무엇이 나쁜 정부인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좋고 어떤 것이 좋은 정부가 어떤 것이 나쁜 정부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좀 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신문이라도 보고 뭐 네,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많잖아요. 네, 그 전문적인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삶의 형식을 구현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뭐랄까 기회를 네. 스스로 그냥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 정치는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시대 언젠가부터는 물론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겠지만 네. 국민들로 하여금 네.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네. 그래서 정치를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예. 프로야구나 뭐 이런 걸 아주 만들면서 거기에 정신을 쏟게 만들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필리핀의 그 3S 정책을 도입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또 특별히 지금 신부님이나 저나 이제 종교인으로서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것도 그 오랜 그런 정치적 기득권 세력들이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예. 발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불식하고 아주 우리 생활에 아주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예. 이 연사 올바졌습니다.